가림막 뜯고 폭행,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지 저희 MBN의 단독 리포트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탄 손님이 운행 중인 70대 택시기사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여보세요? 이거 다 녹화되고 녹음돼. 왜 그랬어요? 네, 이걸 왜 버리냐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손님은 욕설과 함께 계속 시비를 겁니다. 급기야 가림막을 뜯어 기사한테 던지더니 주먹질이 시작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계속 운행을 이어가지만 폭행이 멈추질 않습니다. 신고를 하려 하자 팔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합니다. 핸드폰이 줘. 안 그러면 뭐라면 나이.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다 전용도로를 벗어나 15분 만에 간신히 택시 밖으로 탈출합니다. 때마침 뒤따르던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퍼붓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석 뒤에는 이처럼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얼굴과 한쪽 눈 등을 심하게 다친 택시기사는 자칫 시력을 잃을 수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예 그때 했으니까 한 20몇 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다시는 운전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50대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상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윤정 기자, 우리가 이제 리포트도 받고 지금 여기 사진도 있는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아요. 네, 당시 맞습니다. 상황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당시 이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이 리포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요. 이게 3일 전 일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1시 반쯤에 이 광주 빛골대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이 운전석에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도 이 승객이 가림막 밑으로 손을 넣어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을 했고요. 이 심지어는 가림막을 뜯어내고 이 가림막으로 택시기사를 오히려 폭행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가림막이 보호용인데 오히려 흉기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인 건데요. 그러네요.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됐는데 이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팔을 뒤로 이렇게 잡아당겨서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도 하고 또 휴대전화를 안 주면 팔을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상황이 계속 운행 중인 상황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 자체가 자동차 전용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아이고, 시내 길도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였어요. 네,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 택시기사는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행이 계속되는 순간에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결국 전용 도로를 벗어나서 15분 만에 간신히 택시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때마침 이 복귀 중이었던 경찰 차량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현장으로 왔고 이 해당 남성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게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 가해자는 볼 것도 없고 저 택시기사분 지금 어떠세요? 네, 현재 택시기사는 이 얼굴과 한쪽 눈 등을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상황 저희가 피해자 목소리로 좀 더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옆구리로 들어와요. 운전에 지장이 있잖아요. 80km 이상 가고 있는데 조용히 하시라고 여기 다 녹화도 되고 녹음도 됩니다. 예. 그랬더니 바로 쌍욕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보호막을 뜯어버리고는 주먹이 날라와갖고 계속 맞았어요. 근데 감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신호위반까지 했다. 그랬더니 그건 네 사정이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부탁가 왔어요. 생각해보십시오. 저도 집에서 존경받는 가장이고 자식들한테는 아버지 되고 또 손자도 있고 그런데 이 망신스러운 화면을 봤을 때 얼마나 창피했습니다. 다시는 이 정신 상태 때문에 운전대 못 잡을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지금 심장이 지금도 떨리고 그때 일만 생각하면은 잠도 안 오고 그래요.
네, 지금 이 택시기사 심장이 떨려서 다시는 운전대를 못 잡을 것 같다라면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영상을 공개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이고, 네. 현재 이 50대 가해자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구속영장은 기각이 돼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또 이 50대 가해자가 이 당시에 뒤따랐던 경찰에게도 뭐 욕설과 폭행 등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 저렇게 심각한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군요. 윤용걸 대표님. 네. 왜 얼마 전에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 폭행하는 그런 영상 공개돼서 공분이 일었잖아요. 네. 이런 거 막으려고 택시에 가림막까지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이 가림막이 흉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뭐 80km 이상 달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저 운전기사가 15분 이상 저렇게 폭력을 당했잖아요. 저 차 안에서 15분이면은 아마 기사분은 15시간 정도 긴 시간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 80km를 15분 동안 가도 이게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뭐 운전하다가 잠깐 한눈 팔아도 사고 나고 휴대폰 잠깐 보다가도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15분간 저렇게 폭행을 당하고 사고 안 난 게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법원들이 너무 저런 처벌 택시기사 폭력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구속영장이 기각될 건가요?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한 게 기각을 법원에서 했거든요. 네. 저는 상해가 아니라 저건 살인미수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저 15분간 저렇게 구타를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그런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어요, 그거를. 저는 저런 거는 법원들이 너무 저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구속영장 기각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주치 경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술 취한 사람은 좀 관대하게 해줘요. 술 취했으니까 그런다. 저는 오히려 주치 가중처벌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술 먹었다고 용서해주면 지금 자꾸 택시기사 폭력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네. 오히려 더 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음주 사고도 요즘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더 엄하게 해야 되고 지금 뭐 법무부 차관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지금 뭐 택시기사 폭행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결론을 내가지고 우리 서민의 반역화라는 사람들의 그걸 보호해 주는 거는 좀 엄하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택시 가림막이 서울에 그 택시가 한 7만 2천 대 되는데 네. 택시 가림막 보호 가림막 있는 데가 356대밖에 안 돼요. 아이고. 0.5%밖에 안 되고 네. 350여 대가 보호 가림막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0대는 공항에서 왜 외국인 들어올 때 비말 막으라고 네네네. 그 비말 막는 용으로 돼 있지 기사 보호용은 또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제도적으로나 좀 택시 회사나 이런 데서 좀 보호 가림막을 저렇게 쉽게 뜯지 못하게 네. 좀 강하게 해가지고 택시 기사를 좀 보호하는 대책 뭐 이것도 필요하고 법원, 경찰, 검찰에서도 좀 더 엄한 처벌을 좀 빨리 좀 도입하고 실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 보호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